안녕하십니까. 어쩔TV, 안물TV, 안궁TV, 그렇지만 참을 수도 있고 안 참을 수도 있는 뇌절TV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창의력 키운답시고 자석들 많이 만지작거리셨죠? 평범하게 생긴 자석은 이렇게 생긴 막대자석, 말국자석 같은 것이 있죠. 이거 가지고 종이에다가 철가루 뿌리고 그 뒤에 자석을 놓아서 나오는 모양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가끔 매미 소리 내는 매미 자석이랑 정말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도 몇 번 만져봤을 겁니다. 근데 자석은 신기한 것이 한쪽이 붙으면 다른 쪽은 안 붙어요. 이와 대비해서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는 것이 일어날 때 도체에다가 양전하를 띠는 물체, 음전하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다가가도 두 경우 모두 따라오게 되죠. 이는 도체에서 양전하를 띠는 물체, 음전하를 띠는 물체가 각각 존재하여 이 물체들이 도체 내에서 이동하면서 가져다 대는 물체와 인력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전기의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무언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석은 아무리 나누어도 N극과 S극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석의 신비로움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과학 시간이 되어볼게요. 이러한 신비로운 자석의 성질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이 꽤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쯤 차차 자석의 신비를 알아가게 될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전기장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전기장은 바로 전하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가벼워서 잘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전하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쿨롱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자기장은 어디서부터 생기게 될까요? 일반 물리학책 보면 자세히 써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대전된 입자들의 운동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소립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런데 두 경우 다 특이점은 어떤 쌍극자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쌍극자는 무엇일까요? 설명하자면 포텐셜을 다중극 전개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데 전기 쌍극자와 자기 쌍극자의 가장 기본 형태는 아래와 같이 생겼어요. 둘 다 신기한 거는 전기 쌍극자는 전하를 전부 더하면 0인데 전기장이 있고 자기 쌍극자는 전류 벡터를 전부 더하면 0인데 자기장이 생겨요. 전기장의 경우에는 전하가 근본이어서 전하 하나만 가지고도 잘 설명이 돼요. 근데 자기장은 달라요. 결국 흐르는 전류도 회로를 이루어서 자기 쌍극자가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원자가 있는 전자가 돌고 스핀이 더해져서 자기장이 생기게 돼요. 근데 물리학도나 공학도들은 알겠지만 자기장이 적다고 해서 더럽게 계산하기가 빡세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자기 홀고는 없을까 고민하게 돼요. 옛날 과학자들도 조금 다른 이유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한번 그 빡침의 역사를 여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가 자철석이 철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시작됩니다. 그 이후 19세기에 전기와 자기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며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패러데이나 앙페르 같은 과학자들이 이때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과학 시간에 잔 것이 분명합니다. 하여튼 고전 전자기학을 대표하는 성과라고 한다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전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4개의 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이 있겠습니다. 자기 홀극 얘기하다가 왜 이게 나오냐? 바로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는 자기 홀극이 없다는 것을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인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과 두 번째 식인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비교해 봅시다. 저변에 있는 저 이상한 기호들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거리가 좀 있으므로 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체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식의 좌변은 한 닫힌 공면에 지나는 전기 선속, 즉 전기력선의 다발을 뜻하고, 두 번째 식의 좌변은 자기력선의 다발을 뜻합니다. 그런데 두 식의 우변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는 우변의 폐공면 내부의 전하에 비례하는 값이 있는데, 두 번째 식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0입니다. 만약 전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처럼 자기에서도 n 자하와 s 자하를 구분할 수가 있었다면 저기 0이 들어가진 않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에서는 자기 홀극이란 거 없습니다. 수학도들이 오일러 등식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때 물리학도들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맥스웰 방정식은 자기 홀극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홀극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을 조금 언급하자면, 첫째로 부인인 마리 퀴리의 유명세에 가려졌지만 다양한 업적을 남기고 1903년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한 피에르 퀴리는 1894년 발표한 논문에서 자기 홀극은 실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자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포 디렉도 자기 홀극의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1931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렉의 주장은 우주에 자기 홀극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제로 기본 전하량이란 값은 존재하며 어떤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렉은 자기 홀극이 있다면 전하는 양자화되어야 한다고 했지, 자기 홀극이 없어도 전하가 양자화될 수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자화된 전하는 자기 홀극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에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홀극이 존재하면 아마 우주선으로 지구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부포드 프라이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자기 홀극이 디락 찰지에 해당하는 특이한 트랙을 찾아냈는데 이후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백금 핵에 의해서 생긴 그저 노이즈일 거라는 생각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초전도체에서 링에 흐르는 전류가 정확히 디렉 전하만큼 상승했다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카브레라의 결과도 있지만 이후 다시 발견되지 않아서 묻혔습니다. 좀 불쌍하네요. 현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측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대형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입자가 도끼에서 자기 홀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우주선을 통하여 발생하는 자기 홀극을 관측하던가, 아니면 천문학적 현상으로부터 자기 홀극의 존재를 유추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자기 홀극이 나오지 않게 되자 자기 홀극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 홀극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양이 있을지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천체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우주에는 우리 우주의 공간에는 아주 작은 자기장이 흐르는데, 만약 자기 홀극이 있다면 이 자기장에 의해서 운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장의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플럭스, 즉 흐르는 자기 홀극의 양을 계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 식에서 스몰 n이 있는데요. 이 스몰 n은 수밀도를 뜻하고, 그리고 v는 속도를 뜻하고, 자기 홀극이 이동한 속도, 4파이는 우리가 아는 그 원주율인 파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자기 홀극이 최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이외에도 아니타, 아타라스, 그리고 아이스 큐브 중성미자 검출기 등 여러 첨단 장비를 통해서 자기 홀극의 최소 양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선들은 현재의 자기 홀극의 양으로 예측되는 값에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빅뱅 초기에 어느 정도의 자기 홀극이 있었을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 각각의 최소값을 이어서 위쪽 영역을 칠하게 되면 결국 이 빅뱅이 생겼을 때 자기 홀극이 얼마나 있었을지를 나타내는 범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범위 안에 빅뱅 이론에 따라서 자기 홀극의 양을 예측한 값이 포함됩니다. 즉 자기 홀극의 존재 자체는 모순이 없는 것이죠.
많은 물리학도들은 맥스웰 방정식이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홀극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대칭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홀극이 존재하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 장의 듀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미 다 알고 계실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매트릭을 뿔 마마마로 잡았을 때 일렉트로다이나믹스에서, 즉 전하만 보았을 때 라그랑지안 밀도와 장텐서는 포텐셜 4벡터와 4 전류 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본 라그랑지안 밀도와 장텐서식을 해밀턴 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맥스웰 방정식이 튀어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장텐서의 경우에는 4파이오버 C, JU, 장텐서의 듀얼에 대해서는 0으로 나타나는 매우 비대칭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일렉트로다이내믹스에서 했던 일을 마그네토다이내믹스에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즉 전하에 대해 했던 것을 자하에 대해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식과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 또한 비대칭적이어서 마음이 불편한 모습입니다. 일렉트로다이내믹스와 마그네토다이내믹스를 볼 때는 대칭성이 깨져 마음이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장텐서를 전하에 대한 장텐서와 자하에 대한 장텐서의 듀얼의 합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자신과 듀얼의 4 그라디언트 값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텐서와 그 듀얼을 4 포텐셜을 이용해서 나타내었는데 장텐서에서 A와 M을 서로 바꾸기만 하면 레비시비타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 듀얼이 된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이와 같은 대칭성이 자기 홀극의 존재성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나와있는 R이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은 것 사이의 관계식은 듀얼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R이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은 것 모두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고 여기 보시는 이 변환의 형태는 굉장히 익숙한 형태인데요. 예상하셨다시피 회전면